자, 이번 모델링 튜토리얼은요. 큐브 프레이머라고 하는 건데 민스키 선생님 1974 페이퍼 가지고 우리 거기서 나오는 프레임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게 프레임이라는 역할이 우리 knowledge engineering 혹은 assessment engineering 할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민스키 선생님의 1974 A Frame of Representing Knowledge는 전산하는 쪽에서는 AI의 바이블입니다. 이것부터 배워요. 첫 시간에. 무슨 우리는 AI라고 이야기 않고 AI지 혹은 나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그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당신이 AI 전문가입니까? 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데 지금 제가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개념적인 일상 언어로 AI를 쓰기 때문에 제가 쓰기 싫은 거예요. AI는 아무거나 돼요. 이제는 2021년도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아무거나 다 AI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다 AI이기 때문에. 뭐 매크로 돌려도 AI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때 AI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이고 그중에 뭐 이것저것 다 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씩 해봅시다. 프레임. 시간에 이거 배웠죠.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이다. 아이템 프레임이 아니라 프레임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프레임이 중요하냐면 이제 knowledge representation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프레임은 knowledge representation 하기 위한 철학적인 그 방법론이에요. knowledge representation을 기계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기계한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프레임이라는 방법론인데 우리가 거기에 핵심을 가져와서 문항에 쓰는 거예요. knowledge 모형, assessment engineering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만들는 모형을 item frame이라는 용어도 써요. item frame. 그쵸? 근데 이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자, 그 이름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근데 우리도 이 선생님의 프레임이라는 필로소피컬하고 아주 잘 되신 걸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Object Centered Programm이라든가 뭐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든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선생님의 근거로. 여러분들 컴퓨터 전부 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C 뿔뿔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 이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에 의해서 프레임이 된 겁니다. 뭐 구조적이라는 둥, 구조에 갇혔다는 둥,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신문 기자님들 그런 용어 엄청 좋아하잖아요. 막 그런 거 쓰면 엄청 있어 보이잖아. 구조에 갇혔다, 프레임에 갇혔다는 그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에요. 예. 그래서 프레임워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여기 읽어보면 뭐냐면요.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remembered frame이라는 게 있다. 사람 머릿속에는 remembered frame에다가 갑자기 훅 넘어와요. 데이터 스트럭처로 넘어와요. 이건 너무했죠. 왜냐면 remembered frame은 여기에 있는 거고 데이터 스트럭처, 스테레오타입 이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철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넘어오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냥 일단 전산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고 칩시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있다라고 cognitive psychologist는 주장하잖아요. 그거랑 frame이랑 맞닿아서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How to use frame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페이퍼를 적어 놓으신 거고 어 사이콜로지, cognitive psychology랑 artificial intelligence랑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왜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하시는 분들이 psychology, 필로소퍼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전산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AI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가 좀 이런 거를 effectiveness of common sense thought을 하고 more structure하게 이 두 개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정리를 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factual하고 procedural한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declarative knowledge와 사람이 안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know-how, procedural knowledge가 있는데 이것을 잘 해 가지고 커넥트 해 가지고 그다음에 power of speed of mental activity가 해 주는 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왜냐면 머리가 엄청 잘 쓰잖아요. 빠르잖아요, 우리가. 계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를 따 가지고 프로그램도 해야지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처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거를 인제 frame이라고 부르자,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그리고 전산화까지 하자니까 사실은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과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 특히 프로그래밍하는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frame은. 여기서 말하는 frame은. 그쵸? trying to represent knowledge as a collection of separate simple fragment 하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다 합쳐가지고 unified하고 coherent한 theory로 좀 만들고 싶다.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가 이 페이퍼를 frame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structure, frame 있고요. structure가 있고 form이 있습니다. form은 다른 거라 그랬죠. form은 다른 거라 이게 형상이라 그랬어요. structure가 이 frame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memory structure를 어떤 기억의 어떤 구조를 frame이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frame하고 이 structure하고 왜 틀리냐면 이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 선생님. form은 여기서 하는 form은 possibility of structure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form이 이런 프레임들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쵸? form이 equal이 아니라 가능성이 나중에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 form하고 frame하고는 다른 거구나. 근데 structure하고 frame하고는 같은 거구나.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뭔가 안다고 했을 때 그 structure하고 frame하고는 같은 거구나. form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이 비트겐슈타인 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철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프레임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셨어요. 뭘로 이루어진? 노드와 릴레이션십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스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프레임은요. 어떤 메모리의 스트럭처인데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의 스트럭처인데 노드와 릴레이션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로 나눠져 있고 이 노드와 릴레이션십이 시멘틱 네트워크이 레벨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맵이라고도 그러고 네트워크라고도 그러고 하는 게 레벨로 다 나눠져 있고 근데 선생님이 보신 거는 lower 레벨은 슬래시 있고 filled by specific instance or data로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컨디션으로 조건화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서브 프레임도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형 만드는 거 있죠. 그게 프레임인 거예요. 아이템 모델 하면 바깥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stem이라는 둥 여기 parameter라는 둥 거기 그 답을 집어넣잖아요. 결국은 그거 따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슬래시 있고 거기에 컨디션 적어넣잖아요. 컨디션 함수 적잖아요. 뭐 permute, index 뭐 이런 거 적어넣는 게 그 슬래시에 들어가는 컨디션으로 우리가 지식을 뭘 한다고요? 지식을 표현한다고. 누구한테? 기계한테.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식한테 알려주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고요? 프로그래밍이라 그런다고요. 지식을 프로그래밍 하니까 지식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는 것을. 근데 두 개로 나눠요. 절차적인 지식과 선언적인 지식으로 나눠서 기계한테 주는 작업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컴플렉스 컨디션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집어넣고 근데 얘네들이 아주 복잡해질 때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픈 게 뭡니까? 변수끼리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게 이 프레임에서는 전통적으로 힘든 거였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한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이 갑자기 이렇게 파퓰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collection of related frame. 그러니까 이 프레임과 저 프레임이 전체 프레임 시스템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처럼 연결되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옛날에는 컴퓨터로 끝났는데 이 연결이 hyper connected 된 society가 되면서 진짜 디지털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 때 HTML로 만들고 코드로 연결시키고 모형을 또 다른 모형으로 연결시키고 계속 연결시키라 그러잖아요. 그쵸? 이런 연결주의자 같으니라고는. 그쵸? 연결이고 관계예요. 관계 전부 다.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그렇게 연결시키기가. 왜? 인터넷이 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각광을 받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아날로그 세상에서는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지금은 와닿아요. 이게 이 힘이. 연습 문제를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큐브를 볼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얘가 돌 때 여기 A, B, E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돌 때 그걸 기억을 해 놨다가 B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요 프레임을 돌면서 요쪽에 뭐가 나타나면 '아 B는 요쪽으로 갔으니까 요쪽 편에서 뭐가 나오겠네.' 추론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는요 인식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커넥트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예요. 추론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analysis of scene을 할 때는 어떤 틀을 가지고 analysis of scene을 하는 거고 그 틀을 우리가 frame이라고 부르고 그 틀 속에 뭔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A, B, E 같은 숫자는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그림이라는 틀은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 왼쪽, 오른쪽, 위 이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돌면 C가 나오겠네. 왼쪽으로 돌면 뭐가 나오겠네. 이 작업을 머릿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프레임이라는 건 한 방 하나에 있는 조각조각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또 45도씩 바꾸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 이게 지금 요렇게 되는 거고 또 돌리면 이게 나오겠네. 머릿속으로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상상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없으면 이걸 기억을 하는 구조가 없으면 이거 못 풀죠. 기억을 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3 프레임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은 머릿속에 사람들은 프레임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서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each frame을 연결시켜서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추론을 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 그래요. different frame은 different model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모형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같은 게 머릿속에 있고 그 모형 같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모형을 다시 컴퓨터한테 제너레이트 시켜 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모형을 기계한테 줘 가지고 기계가 그림을 그리게 해 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 기계가 만들어낸 것이 일치가 돼서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입니다. 아. 이 도대체 이렇게 한 웹페이지 하나에 뭘 우리가 엄청나게 때려 넣잖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써 가지고.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큰 틀을 짜 놓고 왜 이렇게 해야지 뭔가 정리가 돼요. 사람들끼리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프레임을 짜 놓고 하이브리드 디지털 나우리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뭘 했다고요? 이 프레임에다가 서브프레임을 넣을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logic을 넣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게 logic이 하는 역할이 condition predicate가 하는 역할이에요. 논리적인 거를 여기서 하는 거. 뽑아, 뽑지 마, 잘라,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상당히 룰에 대한 절차적인 지식이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요. 그는 컨디션을 넣어요. 뭐 최소 공배수만 뽑아.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만 해줘. 나눠. 뭐 이런 것들을 절차적인 지식을 룰 베이스를 이쪽에다가 펑션 형태로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지만 logic과 rule based knowledge도
여기서 구현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logic과 rule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G는 이겁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관계를 설정하기가. 그래서 네트워크를 진짜 네트워크는요. 이 24개의 변수가 아주 복잡한 관계가 돼 있을 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한테 알려주기가. 그래서 카파 K를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여기서 너무너무 너의 지식을 표현하기 힘들면 기계한테 그냥 아주 프리미티브하게 관계를 쏴주렴. 그래서 카파 K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카파 디지털 나레지 이 전체 시스템은 뭡니까? 하이브리드 디지털 나레지 레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프레임도 있고 로직도 있고 룰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는 형태로 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의 지식을 기계가 이해하는 지식으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은 뭡니까? 아이들이 뭘 알아야 돼.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아이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아이들이 이걸 못할 때는 이거를 도와줘야 돼. 그거를 아이들이 여기서 틀리면 대충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 지식을 여기다 다 때려 넣는 거야. 한 페이지에다가. 다 정리해서 다 연결시켜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였구나.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저도. 근데 하이브리드 이때까지 나왔던 방법론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카파, 피규어 커맨드, 나무라는 걸 배워요. 나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큐브를 그리는 거예요. 이름이 나무잖아. 외국인도 쓰는데 왜 나무냐?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뭐 이 함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나무야. 엄청 코리안스럽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죠. 왜냐면 그랬잖아요. 이 프레임 하나 짜고요. 이 프레임 짜고, 이 프레임 짜고, 이 프레임 짜고 연결되고 나면 여기 뭐가 나올지 이제 추론을 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 하나 프레임이 연결돼서 한 개의 프레임이고 그림으로 나오고 그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문항이라는 프레임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이게 되게끔. 그래요. 대부분 이제 뭐 거기 있는 example들을 그러니까 frame이라는 단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example을 만든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좌표값 잡는 게 조금 한데 46이 중심이고 182 왼쪽 위, 97이 오른쪽 위, 41은 요 맨 바닥이에요. 세 점을 찍어주면 이런 큐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큐브를 써가지고 뭐 하실 분들 그림 그리실 때는 하시고 은교 교수님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큐브를 막 그려서 돌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코드를 보면 이렇지만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그냥 엑셀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1, 2, 3, 4, 5, A, B, C, D 거기 들어간 숫자는 이제 surface feature죠. 근데 5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서브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항 속에 들어가는 스템에 들어가는 5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디스트랙터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이 한 조각이 프레임이잖아요. 그 안에 뭐 변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조각조각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서브 프레임이 엮여진 게 한 개의 큰 그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스티드 되어 있는지만 아시면 조각조각 만들어서 변수로 바꾸면 되겠네. 좌표값 조금씩 바꿔주고. 별로 안 어려워. 그러고 나서 answer와 distractor 주고 그거 이대로 안 치고 그쵸? 그래주면 돼요. 저희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맨 끝에 거를 물어보고 그게 아닌 게 그냥 디스트랙터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되게 게임이 쉬워요. 그림을 다 그려. 그다음에 안 보여줘. 그러면서 찾아보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뭐 지능 검사 이런 거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난이도를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풀 수 있게끔 해 주고 빼버려. 덜 보여줘.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인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example 많이 있거든요. 가 보시면 지금은 이것만 썼는데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구현이 다 돼요. 프레임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구현이 되고 우리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를 프로그램 해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도 좋고 읽기도 좋고
우리가 연습 문제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좋죠. 프로그래밍이에요. 왜? 사람은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케이퍼블한데 까묵까묵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내 속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지적으로 한계도 있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어질어질하잖아요. 기계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걔네한테 알려주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at speed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면. 메타버스 열리는 거예요 인제. 어세스먼트로. 그럼요. 그냥 게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 아이들이 학습에도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투자할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환경이.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한번 해 보세요. 셋으로 바꾸는 거. 컬러를 셋으로 바꾸고 레이블도 셋으로 바꾸는 거. 그런가 뭐 레이블 셋이 전체로 바뀌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은 프레임이 5 개로 돼 있잖아요. 한 중간에 하나 넣어 보세요. 좀 약간 더 중간에 좌표값 바꿔 가지고 6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도 인제 쉬워지기 시작해요. 클락이라는 거를 프레임을 하나 따 놓으셨어요. 교수님이 클락을 해 주는. 그럼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바뀔 때 다음에 시간이 몇 시일까요? 물어보는 거. 이것도 자 프레임별로 나눠 가지고 한 전체가 또 물어보는 프레임으로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시면 교수님하고 결정해서 하나에 인제 이런 프레임을 하나 짜 주는 거예요. 우리 프리 뭐 함수 같은 거 예 그림 함수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비커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그림 함수를 만드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 만들려면 힘들잖아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려면. 그럼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쓰면 되지. 협력하면 되지. 함수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뭐 꼭 그래야 되는 뭐 프레임이 있다고 하면 알려주면 돼요. 재밌죠? 그죠? 예 너무 막 AI라는 둥 뭐 너무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계를 잘 다루는 예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그래요. 민스키 선생님 덕분에 또 한강 해 먹었네. 네. 감사합니다. 네.